안녕하세요. 랜드마커 랩은 대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들으신 보드게임 더 로스트 트레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큰 그림을 먼저 몸소 체험하시기 전에 먼저 조금 그려드리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뒤로 이것은 아까 보기로 했던 국내와 해외 열방에서 진행되었던 허브 페스티벌 안에 그룹 다이나믹 프로그램 안에 보드 게임만 저희가 이렇게 모아놓았습니다. 잠시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에서는 연 4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기,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때에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들과 세가족들을 초대하여서 허브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고 그 안에 그룹 다이나믹 보드게임의 부부를 통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대한 친구, 또 같이 온 친구 외에는 이 한 테이블에 있는 친구들이 다 처음 만난 친구들이에요. 이 게임을 통하여서 어떤 관계 형성을 하고 복음을 듣고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부부입니다. 안에 진지함도 있고 이렇게 유쾌함도 있고 액티비티도 있어서 관계를 형성하고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게임 끝난 후에는 그것이 왜 보물이었는지를 나누면서 진지한 대화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배로 초대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했을 때 7살 친구하고 같이 해봤고요. 보물에 대해서 나누더라고요. 이것이 왜 보물이었고 이것을 보물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7살 친구들하고도 같이 해봤고 그리고 교회 안에 교역자분들과 성도 간에 같이 해보면서 오랜 시간 함께 해봤지만 이런 깊이 있는 교리, 속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본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라는 것을 그런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보물 무엇인가요? 보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에너지, 물질 여러 가지가 투자가 되는 것이 보물일 텐데요. 보물은 우리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물이 어떤 가치를 담고 있고 그것은 또 어떠한 의미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계속 게임을 통해서 질문하고 묻고 하는 그런 게임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치 있지 않은 것을 움켜쥐고 사느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유쾌하게 게임을 통하여서 풀어내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이렇게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부재, 가치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카드를 통해서 질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질문을 통해서 당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묻고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가지십시오. 발견하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를 게임의 과정 중에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제작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게임판 잠깐 보여드리면 그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킹덤입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독수리, 소, 양, 사자 그 마을에서 도시에서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낚는 어부, 또 포도밭, 양떼들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함께 그 풍경을 보면서 부루터기의 믿음의 여정을 거쳐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미지와 메시지들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안에선 깊이 있는 나눔이 가능해서 그 게임을 통해서 질문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그 속마음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더 긴밀한 깊이 있는 나눔을 하고요. 또 이것이 그냥 너 고민이 뭐야? 너 어떤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우리 게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나눔이 가능합니다. 또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뭔가 복음을 얘기해주고 싶고 나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긴 한데 도구가 부족한 상태이겠죠. 그거에서 진정한 나눔 또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진솔하고 진정한 관계 나눔, 관계 형성 또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깊이 있는 이 나눔을 통해서 이제 예배로 초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웃고 즐기고 또 어떤 경쟁하는 게임을 넘어서서 저희가 게임의 카드의 유형에 이런 액티비티와 미션까지 함께 하면서 간단하고 또 유쾌한 액티비티를 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게임적인 요소 또 진지한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드게임 시장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6가지 강점과 차별화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또래 모임에서 하고 싶어요 라고 구매하는 친구들, 20대 친구들이 있었고요. 10대 자녀를 두신 그 교역자분께서 각 세대 간의 통합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가정,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다양한 교단의 분야와 또 다양한 부문의 영역에서의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고 워크숍을 통하여서 실제 그 필드에서 진행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그 루스타에서는 500명에서 700명까지 모이는 집회인데 거기에 10대부터 60, 70대까지 이것을 그룹별로 진행하면서 좀 게임에 대하여서 좀 반감이나 좀 어떤 또 서로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것을 허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면 저희가 국내에서도 다양한 문화권을 섬길 수 있고 해외는 물론이겠고요. 그리고 새가족들 안에서는 그 깊이 있는 나눔을 하기 때문에 그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해서 긴밀한 관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전도용으로도 가능하고요. 소그룹 안에서는 어떤 소그룹, 셀, 그룹, 수련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깊이 있는 간증을 하기 때문에 또 간증을 통해서 또 진지하게 저희가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강점이 있습니다. 또 치유 상담 부교재를 활용함으로써 본인의 가치를 확인하고 또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또 도움이 됩니다. 방과후 수업 교재에서 많은 어떤 요리, 과학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상담과 교육 부분에서도 교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한 4가지 측면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서로 그것을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가치 확인을 통한 어떤 나의 자아상, 또 존엄함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외국인들과 세대 간에 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자기 생각을 확인하고 문화를 교류하고 문화를 또 이해하는 그런 면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또 어떤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내 연수 프로그램에서 도구로 사용하여서 우리
우리가 좀 관계 형성하는 것에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측면은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보았고요.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제 방과후 교재나 어떤 상담 교재 또 의료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열방에서 본 것들 함께 봤었고요. 저희가 여러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도시 세대 문화와 미디어와 언어를 넘어서서 그 도시 세대 안에 깊이 있는 대화, 진솔한 대화, 또 진정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매개체로 계속 사용 중에 있고요. 쓰임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나라와 또 세대와 또 연령에 따라서 피드백을 경험하신 분의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특별히 그 10대의 가정 안에서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매개체, 또 아까 초등학생 물어보셨는데 초등학생 안에서도 유쾌하게 이렇게 그 안에서 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아버지와 자녀 세대가 한 그룹에서 만나게 되면서 아들이 또 아버지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몰랐다.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라는 그런 피드백들과 또 인생의 진정한 가치뿐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런 관심을 처음 오랜만에 받아본다. 또 이런 깊이 있는 나눔이 될 줄 몰랐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줄도 몰랐다. 라는 그런 진솔한 고백과 그런 나눔들이 가능함을 저희가 국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네, 워크샵 저희 이제 경험을 통하여서 오늘 이제 몸소 체험을 해보실 거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소그룹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사역자 안에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것들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를 드리겠고요. 그 부르신 그곳에서 나아가실 때에 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함께 여행하는, 함께 떠나는 그 유쾌한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을 통하여서 복음이 거침없이 또 진솔하게 또 이렇게 흘러가기를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전 강의에 대한 거 잠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시간 늦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한 명이라도 늦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작을 못 합니다. 처음부터 잘 들으셔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이다 보니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을 오늘 워크숍을 통해 여러분이 습득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늦으시면 안 되고요. 식사 저희 한 5분 전에 도착하셔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후 Q&A는 보드게임에 대한 Q&A로 하고요. 오전에 대한 거는 뭐 혹시 Q&A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화장실 오가면서 몇 분이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야기는 나눴습니다만 혹시 또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바로 식사하도록.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네.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어떻게 보면 되게 선진적으로 개발하시고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럼 그 사역자가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네,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갑자기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요새 이렇습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두 번째. 저기 젊지 않은데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광범위한 질문인데 사실 본질은 같습니다. 대상이 좀 바뀌는 거죠.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사역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거, 또 이 시대에 대한 소명 같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팬데믹 시즌에 이렇게 보내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향한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읽어내셔서 내가 이주민 사역 쪽에 인볼브 되셔도 좋고 또 다른 또 본인이 부담이 되고 기뻐하는 그런 사역이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주민 사역은 제가 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팀을 꾸리면 좋다. 혼자는 하시지 마시라. 외국에서는 뭐 가족들이 동역자가 돼서 하지만 이주민 사역 한국에 들어오시면 가족들이 다 바쁘죠. 그리고 팀을 꾸리셔야 돼요. 팀을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외국에서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미 한국에 또 오셔서 이 적응하는 시간도 있고 여기에 낯선 것들이 또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주민 사역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팀 사역을 하셔야 돼요. 꼭 팀 사역을 하셔라. 그래서 몇몇 분이 모이시든지 아니면 좀 훈련받은 분들이 오신다든지 그리고 제가 좋은 케이스를 본 것이 외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한국에 그 제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그래서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연락이 되니까 그냥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이 그냥 팀워크 이미 형성이 돼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얼마 예전에도 어떤 선교사님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선교사님 그러니까 필리핀에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함께 했던 그 이민자들이 한국에 귀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거기서 했었으니까 다는 아니래도 몇 팀이라도 같이 시작해라. 그리고 제자들 같이 시작해라. 그래서 팀으로 시작하셔라. 그리고 그 팀으로 바로 하지 마시고 좀 인큐베이팅 기간을 그래도 적어도 1년 정도, 6개월, 1년 팀으로 모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곧 리서치하고 좀 배우시고 왜냐면은 그 외국하고 달라요. 여기는. 그래서 한국이지만 또 이주민 사역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이렇게 하시던 대로 막 하시려고 하면 거의 90% 이상 다 실패하십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한국에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막 하는데 근데 하시던 대로 여기서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뭐 그 언어권에서 똑같은 언어고 똑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 문화를 좀 경험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팀 사역으로 시작하시고 좀 인큐베이팅하고 배우시는 시간들을 좀 인턴처럼 인턴 기간으로 또 다른 사역의 영역이니까 그런 시간 꼭 가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연세들이 있으신데 나이고 있으신데 또 이 젊은 사역 또 이주민들이 젊잖아요 많이 그리고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니드를 여러분 잘 아시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메리트는 뭐냐면 그들이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고 한국인을 친구로 사귀기를 원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기 외국 선교 현지처럼 이렇게 하이라키 구조로 딱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여기 한국에서는 그게 좀 어렵고요. 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역자 개념으로 해서 그리고 섬겨주기만 하는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하고 거기 리더십도 세우고 같이 공동 리더십으로 뭔가 결정을 할 때도 함께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 거의 됐거든요. 젊어 보이죠? 네. 옛날에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막 40, 50대로 갔는데 작업복 입고 이렇게 딱 넥타이 메고 작업복 입고 양복이요. 양복 입고 딱 쓰면 네, 목회자들 작업복이 양복이죠. 그래서 딱 하면은 막 그렇게까지 가는데 저 오히려 나이를 거꾸로 지금 먹고 있는 제가. 근데 가능한 이유는 저희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가능한 게 팀 사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면 그것도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그 강의하실 때뭐 여러 가지 알파 코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셀 모임들 통해서 이제 한계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한계점이 있다면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허그에 대한 한계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파 허그 알파의 지금 한계점을 지금 얘기하는 혹시, 거예요. 네. 아, 저희 지금 허그. 그 사역을 하시면서 네. 혹시 문제점이 있으나 혹은 아니면 이제 한계가 좀 어느 부분에서 이런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네. 네. 저는 이제 제 사역의 스피릿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걸 맡기신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저도 저 자신한테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저 자신한테 한계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뛰어넘는 거죠. 한계는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충성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거기서 작은 성공이 큰 성공으로 이어지고요. 작은 승리가 큰 승리로 이어지게 되고 작은 열매들이 큰 열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처럼 위로부터 성령이 비가 내려서 황무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큰 숲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계적인 부분들은 계속 있죠. 사실 뭐 얘기하면 뭐 다 공감할 만한 얘기 있습니다. 저희 그런데 그 한계점이 있을지라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뛰어넘는 그것을 브레이크스루해서 그거를 돌파하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그걸 돌파를 하다 보면 작은 승리들이 주어지고 작은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면서 점점 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한계가 없겠습니까?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강점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약점을 보완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수준으로 딱 만드신 다음에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면서는 부족한데 어떤 포지션에 올려놓으시고 거기에 걸맞는 영성과 지성과 전문성과 인격을 길러주시고 또 그게 채워지면 다음 단계로 또 인도하세요. 여기 내가 갈 수 없는데 근데 거기에 부족하지만 거기에 또 포지션에 놓고 하나님이 또 거기에 걸맞는 영성과 지성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시켜 오신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개척할 생각은 단 1도 생각 안 했던 사람이고요. 갑자기 하게 된 것이고 또 그런데 어쨌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한계를 나에게 있는 한계들을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이 점점 길을 여시고 길을 내시고 어떤 문을 닫게 하시면 또 다른 문을 여세요. 기대하면서 착하고 충성되고 여러분 하시면 제가 볼 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한계들을 다 뛰어넘으시면서 해나가실 수 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팀 사역을 해요. 혼자 하면 혼자 가면 멀리 못 갑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둘이 가야 멀리 갈 수 있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능하면 팀을 해서 팀과 함께 스피릿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을 시간을 갖고
시키고 라는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허그가 기본적으로 음식과 그다음에 문화와 그다음에 놀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더 확장하신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더 확장하고 싶으신지. 왜냐하면 젊은 세대를 읽을 때 중요한 그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중요한 키를 세 가지로 보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 더 확장 재정과 인력이 더 있어서 확장한다면 어느 쪽으로 더 확장하고 싶은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선교사님 다운 또 이렇게 미래를 저는 이제 지금 플랫폼이라는 것에 지금 사실 깊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플랫폼. 그래서 네트워킹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한 교단, 한 교회 차원이 아니라 한 나라 차원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5대양 6대주에 그리고 한국교회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네트워킹 시키면서 이것을 해나가는.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절대로 혼자 한 교회가 한 단체가 한 교단이 할 수 없어요. 다음 세대는. 그래서 연합해서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 네트워킹이고 플랫폼을 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팀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전임도 있으시고 파트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대략 그 사역자들에 대한 페이랄지 이런 기본적인 거를 네. 어떻게 네. 적어해 주시는지. 제 숙제입니다. 제 숙제고요. 그래서 이게 제 숙제고 일단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동체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공동체를 연구를 좀 했어요. 실패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향하는 도시 선교 공동체입니다. 도시 공동체. 그래서 외지에 나가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게 그래서 유럽의 공동체들 한 3-4번씩 다녔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라브리, 프랑스 떼제, 독일 마리아 자매, 그리고 프랑스의 떼제 했죠. 그리고 브루도프 영국. 그렇게 거기를 이렇게 한 3-4번씩 이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제가 좀 봤고 짧게지만 며칠씩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공동체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도시 공동체를 꿈꾸면서 지금 이제 저희가 풀타임이 11명이고 파타임이 4명 그래서 총 15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저희는 젊은이들이고 사역단 젊은이들 단체란 말이죠. 갑자기 맨 땅에 헤딩하는 또 교회가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 근처에 하우스 5개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는 패밀리들이 들어가 있고 1개는 싱글 돔으로 해서 함께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를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능한 사람들은 렌트비를 좀 내고 그리고 또 싱글 중에 또 있는 스태프들도 이렇게 와서 렌트비를 내고 그래서 그 렌트비로 운영을 거기서 서울에서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장해주고 또 운영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역비죠. 뭐 교통비 정도 되겠죠. 교통비 정도를 저희가 이제 매달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회사를 스타트업한 게 저 보드 게임 또 혹은 프로덕션, 웹 스트리밍 저희가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미디어 쪽하고 음악 쪽 그리고 놀이문화 이거를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음악 쪽, 그래서 저희 찬양팀은 뭐 작게는 몇백 명, 저 1000단위까지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아주 프로페셔널 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2.5팀, 네, 아직 3개 팀은 아니고 2.5팀이 있어서 저희 안에, 그래서 이 팀이 연합해서 또 외부 사역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스트리밍, 웹 스트리밍은 저희가 4K 카메라만 6대입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웹 스트리밍 나가는 것, 그리고 방송국 비스무리하게 나갈 수 있도록 최신으로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이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저 보드 게임 워크숍에서 라든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책 디자인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수익들이 있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 수익들로 이제 저희가 그 사역비를 지출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숙제입니다. 제가 숙제를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역비를 계속 좀 더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이 또 카페 매니저, 바리스타, 또 과외 뭐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들을 해야 되는 경우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필리핀의 강민규 교사인데요. 그 허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콘텐츠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문화 콘텐츠를 넣을 때 가장 접근성이 좋고 효과가 좋은 게 음악이라 음악 쪽에 접근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또 음악적인 것들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 접촉점은 충분히 빠른데 또 깊이 있게 지속성을 가지기엔 또 한계점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쪽에서 좀 사역을 했던 쪽이 있어서 네. 일종의 아마 그 지금 이 로스타를 끌고 가시기에 어떤 경제적인 부담까지 가지시면은 사역을 끌고 가시는데 점점 무게가 더해지고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로스타요? 예, 아까 말씀하시는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로서의 그 공동체성이라면은 누군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부를 여기다가 쏟아부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이제 본부 쪽에서 선교국에서 선교사의 개념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굳이 이제 뭐 외국인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해외에서 있다가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와서 현지인들을 갖다 케어하면서, 지금 이제 태안에서 그렇게 시작한 우리 같이 플랫폼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와서 그걸 하고 지금 한국에 불가피하게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이번 주말이 이제 그 시작인데, 이러한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재능 기부를 하고 또 선교사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또 외부 후원 같은 것들도 선교사로서 후원을 받게 되면은 재능 기부를 할 때 뭐 경제적인 부담 없이도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갖다 함께 모으면은 그 사실은 콘텐츠는 시대에 바뀌는 거니까 끊임없이 바뀌어갈 텐데 이걸 갖다 재정적인 부담까지 끌고 간다면 네. 얼마나 힘들까. 질문이 예, 제가 그래서 콘텐츠 안에 그 인볼브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개발하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면 어떨까라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좀 열어놓고 홍보가 된다면은 이런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럼 조금 더 선교 영역도 넓어지면서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보고. 네, 좋은 예, 예. 코멘트 감사합니다.